네, 업종 공략 업앤다운. 월요일은 유안타증권 김덕호 FA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부터, 업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안타증권 김덕호 FA가 찍은 상승 기대 섹터 바이오주네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주를 상승 기대 섹터로 꼽아주셨군요.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팬데믹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이 팬데믹이 기존의 원형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제 변형 바이러스에 대한 2차 팬데믹이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 전일 미국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전반적인 전체 섹터들이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았나라고 살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지금 확진자들이 일어나는 속도가 지난 5월보다도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하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공포감들이 너무 과하게 형성되지 않았냐, 뭐 이런 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실제로 제가 조금 차트를 준비한 부분을 살펴보시면은 현재 확진자 수가 왜 지금 미국에서 이토록 심각하게 다뤄지는지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는 차트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이 상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즉 이 안에는 지금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는 브라질이라든가 아니면 칠레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시면은 지금 전 세계 신규 확진자보다도 추이가 훨씬 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살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브라질과 어떤 칠레나 이런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의 현재 계절이 겨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기라든가 이런 계절성 바이러스, 계절성 질병과 같이 연계가 돼서 확산이 빨라질 수 있다고 하지만 정작 여름에 있는 이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상태가 계절이 바뀌었을 때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팬데믹에 대한 공포감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시장은 어떤 시장이다 하더라도 종목이 뭔가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부분을 조금 살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은 지금 아무래도 미국에서 가장 논의가 많이 되는 부분들, 특히 어떤 정치적인 논란에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경기 재개가 너무 지나치게 빠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5월 19일부터 경기 재개를 각 주가 시작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후에 24일에는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또 끼어 있었고, 네. 이런 부분들이 파급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은 확산세들이 좀 더 가중이 되지 않았을까, 오히려 조금 통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야 됐다라는 부분을 보았을 때는 여전히 현재 증시에서는 뭔가 투자를 위해서 들어온 주식시장이지만 또 다시 한번 금이나 현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또 한번 선호 현상이 바뀔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눈에 띄는 상황은 지금 S&P 섹터를 살펴보시면은 기존의 헬스케어라든가 IT 섹터들이 좀 방어주, 그리고 특히 언택트 관련된 주들이 또 방어 효과를 또 나타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지금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외에서의 어떤 덱사메타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증 환자에게 성과가 있다 등등의 얘기가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어떤 치료제라든가 백신,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또 다시 한번 또 괄목 상대가 되지 않을까. 전일장에서는 오랜만에 5G가 나왔던 것처럼 이번 장에서는 마찬가지로 다시 회귀 현상으로 바이오가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날씨가 이제 또 어떻게 변함에 따라서 코로나19가 더 무서운 그런 양상으로 나타날까, 그런 것들이 좀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피해야 할 섹터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피해야 할 섹터, IT주군요. 5G와 통신장비. 사실 5G와 통신장비 유망한 분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왜 피해야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먼저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IT 섹터들도 같이 하락을 강하게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또 특히 미국에서 지금 가장 하위에 이제 하락폭이 가장 컸던 섹터가 또 커뮤니케이션 섹터입니다. 네. 즉 지금 언택트라는 종목만 가지고 5G나 아니면 IT 산업, 그리고 SNS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접근을 했다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내가 추가적인 타격을 또 받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살펴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보면 굉장히 탄력적이고 좋은 기회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제 전일장에서 5G가 또 굉장히 강하게 이슈가 나왔던 이유가, 먼저는 이제 SKT와 인텔 간의 어떤 협력 구조체, 즉 어떻게 보면 이전의 5G가 아닌 좀 더 새로운, 즉
독립망으로서의 5G가 설계가 될 것이다, 구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런 통신 장비나 전자기기들이 강세가 나왔지만 지금 미국 국방부에서 또 나온 북차적인 또 내용이 한마디 더 있죠. 뭐 말 그대로 이제 화웨이에 대해서 이제 중국 인민공 소속 기업이다, 뭐 네. 이러니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등등등 얘기가 나오면서 반사적인 이익으로 삼성전자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강세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렇습니다. 실제 지금 미국 국방부에서는 중국의 이제 CCTV를 만드는 제조업체인 하이크 비전에 대해서도 과거 지금 신장 및 티베트 자치구에 대한 어떤 감시 체제를 만드는데 1조를 했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분쟁이나 갈등의 어떤 수위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 삼성전자가 말 그대로 반사적인 이익으로서 하이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지난 2018년도부터 시작됐던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을 한번 돌이켜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또 시장이 또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때문에 5G를 당장 싸기 때문에 접근한다라기보다는 훨씬 더 긴 안목으로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은 조금 지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은 바이오주, 그리고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은 이제 IT주를 꼽아주셨는데, 그렇다면 김덕호 FA께서 선택한 오늘의 공략 종목은 뭡니까? 네, 아이러니하게 제가 IT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공략해야 될 종목은 테스나를 저는 소개드릴까 합니다. 아, 테슬라요? 테슬라가 아니라 테스나입니다. 테스나죠, 테스나. 네, 발음이 되게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테스나라고 해서 네. 테슬라의 오타가 아닌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종목 중에 테스나라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IT 종목들 발굴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테스나 쳐보면은 뭐 테스 찾아보시는 분도 계시고 테스나 찾아보시는 분 계시고 예. 어떻게 보면 요즘 IT에서 숫자 돌림으로 끝나는 회사들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네. 오늘 이제 제가 소개드리는 이유는 이 테스나의 어떤 이제 기업적인 부분을 지금 시장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접근 기회다라는 부분을 좀 소개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5G 단독망이 설계가 되겠다라는 등등의 이슈들이 나오면서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 IT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여기서 이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 중 후공정 테스터 기업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조금 업체를 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네. 반도체 공정 중에서 여러 단계들이 있겠죠. 뭐 실제로 이제 기판을 만든다든가 와퍼를 제조를 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테스나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작된 와퍼에 대해서, 웨이퍼에 대해서 말 그대로 얼마나 이것이 실질적인 수용 능력이 되는가에 대한 초기 검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최종 조립 과정이 완성된 이후에 시행을 하는 패키지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 두 네. 가지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사실 지금 연초부터 5G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지만 코로나 이슈 때문에 공장들이 셧다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스나는 오히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었고요. 작년 19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웨이퍼 테스트에 부해서 한 770억 정도의 수익이 나타났고 네. 오히려 패키지 테스트는 말 그대로 한 200억 가량의 이런 수익이 나면서 결국은 시장들을 지금 계속 적극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특히 매출 부분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현재 상황에서도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실제 재무제표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현금 자산 비중이 조금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이러니한 것이 아닙니까라고 반문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테스나가 지금 최근 현금 자산을 1,000억 가까이 보유를 했음에도 이 부분을 어디에 투자를 했느냐. 다시 이 검사 장비에 대한 재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시장을 더 공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겠다라는 심정으로 적극적인 시장 개선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향점은 분명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결론적으로 지금 하웨이에 대한 어떤 제재가 시작이 되면은 결국 삼성전자에 대한 반사적인 수혜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또 완화가 되었을 때도 이미 시장을 확보한 부분에서의 테스나의 입지는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의 조금 단기적인 상황보다는 조금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셔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65,000원 선까지도 거뜬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손절가 같은 경우에 52,000원, 즉 오르냐 내리냐를 단기적인 상황에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오히려 지금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이후에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정리를 해보면 역시 코로나 국면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는 계속 유효하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 미중 갈등의 중심에 서 있고
또 전거래일에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른 이 IT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IT주를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길게 보면 역시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 테스나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김덕호 FA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